교육 현장에서 급증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과연 어떤 경우 법원까지 가는지 중앙일보에서 최근 1년간의 사건 중 공개 결정된 판결문 내용을 모두 분석해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생 김모군은 빵과 요구르트를 주겠다며 학교 친구인 이모군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돌변해 막대기로 이군을 30대가량 때렸습니다. 뇌병변장애 5급인 이군은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김군의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학폭위에선 김군에게 중징계인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군은 자신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갖고 있다며 징계를 낮춰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김군의 발달 장애를 인정하면서도 김군이 사전에 이군을 때릴 마음으로 집으로 유인했다는 점을 시인했다며 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까지는 7개월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학폭위에서 가장 높은 강제적 연학이나 태학이 떨어졌을 경우에 대부분 가해 부모님들이 재심 청구를 하시게 돼요. 근데 문제가 집행 정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피학생이 더군다나 자기를 괴롭혔던 아이가 더군다나 한 교실 속에 있다는 자체는 정말 위험한 자체거든요. 학교폭력이 인지될 경우 해당 학교는 예외 없이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는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이 2012년 시행되면서 문제가 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봐야 할지 여부를 법원에 묻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 5명이 놀던 중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친구 4명이서 박모군을 축구골대에 밀친 뒤 가뒀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격투기를 하자며 가슴을 주먹으로 치자 박군의 울음이 터졌고 결국 선생님도 이를 알게 됐습니다. 학교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서면 사과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군 측은 너무 가벼운 징계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는데 박군이 사건 직후 학교에서 진술한 내용이 근거가 됐습니다. 나는 이미 친구들에게 화가 다 풀렸는데 엄마가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3 김모양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직후 그가 자신과 교제 당시 다른 여학생 이모양과 둘이 밥을 먹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김양은 SNS에서 전체 공개 댓글로 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 그럴 거면 걔랑 사귀지 짜증난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이양은 학교폭력으로 김양을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김양이 마치 이양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면 사과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양의 SNS 글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양이 쓴 표현은 짜증이나 분노에 가깝지 따돌림이나 의도적 비방을 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또 청소년기 학생들의 특성상 이성관계에 대한 사소한 소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징계 처분이 법원까지 가는 배경엔 처벌 위주의 학폭위 시스템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은 가장 가벼운 서면 사과부터 가장 무거운 퇴학까지 9단계로 나뉩니다. 학교폭력 상황을 인지하면 학교는 무조건 2주 안에 학폭위를 열어야 하고 모든 처분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우리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요즘에는 그 기능을 전부 학폭위에 빼앗겨서 선생님들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장 가벼운 1호 서면 사과 처분만 한 번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생기부가 입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선 생기부 기록을 피하기 위해 법정 싸움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법조계에선 이미 학교폭력 사건 처리가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고3 가해 학생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자 학폭 전문 로펌들의 조언은 일관됩니다. 시간을 끌라는 것입니다. 재심 청구,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 등 보장된 모든 불복 방법을 동원하라는 조언에서부터 방학이 되면 학폭위 정족수를 채우기 힘들어지니 무조건 그때까지 학폭위를 지연시키고 수시 원서를 내는 8월까지 버티라는 꼼수도 알려줍니다. 실제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학폭위 처분 결정부터 판결일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61.5일이나 됐습니다. 가장 오래는 966일이 걸렸습니다. 법원에서 징계를 유지하려고 판결이 나더라도 그 사이 가해 학생들이 입시를 다 치르거나 졸업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뒤늦은 생기부기죄는 처벌 효과도 없고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됩니다. 빠르면 한 3주, 늦어도 한 4주 이내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재심이라던가 행정심판이라든가 이제 소송을 거치면은 재심만 하더라도 한 2달은 걸리고 그리고 소송도 하게 되면은 뭐 길게 걸리면 거의 1년, 1심 기준으로 걸리기 때문에 소송하다가 그냥 그 학교 뭐 졸업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죠. 학폭위 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에 3만 건이 넘는 학폭위가 열리며 현장에선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학폭 업무 관계자들 사이에선 기승전 학폭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당초 취지와는 멀어진 학폭위.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탐사하다 바이 중앙일보입니다.